자, 시작을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고정 멘트 해야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지난주 못 뵈가지고 뵈니까. 오늘 날씨가 뉴스 보면 기상 뉴스도 있지만은 꼭 여름 날씨같이 비가 많이 오는데, 저도 그래서 집에서 평상시보다 한 30분 먼저 서둘렀는데 차가 밀릴 것 같으니까 여유있게 왔는데, 자, 오늘 또 역시 세법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75페이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75페이지 역시 확인 학습 문제는 역시 수업 중에 또 수업 말미에 15문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좀 필요한 문제만 드렸으니까 나중에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물론 뒤에 해설지 있지만 답지. 자, 75페이지. 자, 납세 의무자 가봅시다. 시작부터 날씨가 이러면 습도 때문에 자, 취득세라는 세금의 지난 수업 시간에 시작 단계인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이 있죠. 75페이지 지금 납세 의무자 하고 있는데, 자, 그럴 경우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세, 과세, 물건이 있거든요. 그 지방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열거된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지방세 취득세입니다. 그럴 경우 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 하면은 당연히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그 취득의 형태의 성격이 다양하니까 그에 따라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자가,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상은 당연히 취득한 자가 의무가 있는데, 이때 사실상 하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에 대한 법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쳐야 소유권 등 이전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그러면 등록할 경우에 당연히 사실상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봐서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을 사실상 취득자로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시험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상 취득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차량, 기계장비 및 항공기, 선박. 자,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동차,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서 취득에 있어서는 이 교재는 승계 취득자라고 나올 겁니다. 일명 차기항선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에 한해서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승계 취득과 맞대는 게 원시죠. 없던 걸 만들어 수취하는, 이럴 경우 차량 등에 있어서 취득은
승계 취득 하나의 의무가 있으니까 원시 취득은 조세 정책상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부동산 하면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죠. 이 부동산의 취득에 승계하고 원시가 있죠. 부동산의 승계 취득의 핵심은 매매 등 매매로 부동산을 산다거나, 자, 부동산의 원시 취득은 땅이라면 매립간척, 건축물은 건축, 신축 등. 자, 이럴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서는 승계가 됐든 원시가 됐든 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에 대해서 승계하는 게 아니라 일명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의한 취득에 승계하나지 부동산은 원시 승계 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연상해달라. 시험 자주 나오니까 뭐냐면 우리가 편한 게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취득에 자동차의 원시는 뭐냐면 조립이거든요. 자동차의 승계가 뭐냐? 매매로 우리가 딜러들 사잖아, 자동차를. 그럴 경우에 자동차 조립한 제조사가 있죠? 우리 몇 개 회사 있죠? 자, 이 조립 원시 취득이 있고 우리 딜러를 통해 우리가 사잖아요? 이럴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는 원시 취득자거든요. 업체는 많잖아, 만들었으니까. 그럴 경우 만약에 기업은 기업 자체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취득할 경우에서 왜 이 납세 의무자, 요 자는 개인과 흡연 구별 없이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정책상 이런 자 의무를 부여할 때 자동차 조립하는 제조회사에는 왜 다른 세금들이 있으니까 취득세라는 세금을 정책상 부과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이해해달라. 뭐 GM 비롯한 뭐 자동차 회사가 힘들어서 GM, 뭐 군산이라든가 부평, 공장도 문제 나오죠? 그럴 경우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려 그랬지만은 그 자동차 조립회사에 있는 생산근로자들이 마지막 조립을 하면 완성차를 생산을 하잖아요? 마지막 조립 라인에 있는 생산근로자가 완성차를 조립을 하면 원시 취득으로서 제조회사인 기업이 취득세 의무를 부여한다면 마지막 생산근로자는 어떻게 마음 불안하고 손 떨어서 어떻게 조립합니까? 아니 기업에 넣어놓잖아. 자기가 조립을 한번 완성을 하면 원시치로 기업이 만약 세금을 부여하면은 조세 정책상 부과하는데 만약 부과한다면 마지막 생산 라인에 어떻게 조립합니까? 손 떨려서. 그럼 불량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 손 떨지 마라. 그냥 조립 다 해라. 그냥. 왜? 뭐 제조회사는 부과를 안 하면은 손 떨 필요 없잖아. 안 그래? 그래 앞으로 시험장 가서 차량 등에 대한 취득이 나오면 손 떨리면 원시는 부과 안 하겠지. 그걸 연상하면서 오래 기억해달라. 그 말이야. 문제를 접하면서 연상이래. 문장을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에 또 우리가 사상 취득에 대한 승계를 확인해 봤는데, 교재로는 이 납세 의무에 있어서 무엇으로 본다. 우리가 본다를 법률적으로 간주의제라고 그러죠. 무엇으로 본다, 간주의제죠. 그러면 납세 의무는 당연히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취득의 성격에 따라서 의무자로 보는 간주 취득이 있더라. 그 말이. 자, 그래서 제가 간주 취득한 표현을 쓰는 게 뭐냐.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본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의무자를 누구는 당연히 취득한 자 의무자거든요. 그런데 이 간주 취득에 있어서 첫 번째 이해하는 게 뭐냐면 주체고저부 취득자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온 규정이에요. 간주 취득자의 핵심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거든요.
자, 경우는 이 주체 구조부는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로서 건축물의 요 기둥, 벽, 보이죠? 이게 뼈다구거든요. 그 구조부 취득자가 의무자인 것은 그 주체 취득자 이외의자, 이 외의자가 효용 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를 가설한 경우다 그 말이에요. 자,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효용 가치 있는 부대를 가설하는 경우에도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해서 구조부 취득자가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도 길지만 이런 만약에 3층 이 3층 건축물의 구조부 취득자가 갑이에요. 갑. 자, 갑의 구조부 취득자인데 자 1층이 영어로 말하면은 B는 뱅크 은행. 자, 우리 금융회사의 은행이 영업장을 자, 이 갑의 1층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영업장으로 사용하죠. 은행이. 그런데 은행이 고객 편의를 위해서 벽에다가 금고. 자, 이런 금고를 가설했어요. 이 금고도 효용 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금고 가설을 누가 했냐면 은행이 했어. 고객 위해서. 안 그러겠어요? 벽에다가. 이럴 경우 구조부 취득자는 갑이에요. 금고 가설은 누가 했어요? 은행이 했죠. 이럴 경우에도 구조부 취득자 갑이 벽에 부착된 금고를 벽하고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해서 실제 가설은 누가 했는데? 은행이 했는데 네? 갑이 부착된 금고를 벽하고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조부 취득자 갑이 의무자가 되지 가설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시험적으로 자주 언급되냐면 기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득성은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되잖아, 안 그래요? 금고 가설 취득을 누가 했어요? 은행이 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따집니다. 다 사실만 따진다면은 공부 편하지,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 은행이 금고를 가설할 경우에 의무자는 구조부 취득자 갑이지 이렇게 하고 시험장 가야지. 아니 은행이 가설했는데 무슨 또 갑이야. 그런 고민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규정을 해둔 거예요. 왜? 이런 경우에는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라도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보아 의무를 부여하겠다. 딱 그래서 법률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으로서 자, 이제 보세요. 자, 다음은 자, 우리 순서는 아닙니다. 있을 때 변경 시점의 소유자. 자, 교재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핵심은 가액을 증가시킨 자예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증가시킨 자가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과점주주. 과점주주, 지난 수업 시간에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해서 핵심을 다 해드렸죠. 과점주주 된 자에서는 간주 취득으로서
자, 비상장 법인의 주주 1인과 유한책임 사원의 50% 초과 한자가 과점주로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의무를 부여하는데 핵심이 뭐였다? 핵심은 과점주 의무의 핵심은 눈 크게 뜨고 보자. 지난 수업 시간에 설립시 과점주주 해당한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무가 없다. 설립시. 근데 설립 후 과점 때는 최초로 됐냐, 이미 다시 됐냐, 다시 안 됐다가 다시 됐냐, 최초냐, 이미냐, 아니면 재차냐, 이런 걸 우리가 따져줬잖아요. 자, 그래서 과점이 된 자, 자, 그럼 이제는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는 애군소의 과세 물건을 국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용자에 대하여 수입한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온다. 수입하는 자. 자, 다음에 상속인. 자,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자, 취득으로 본다. 자, 다음에 조합원. 자, 이 조합원의 핵심 포인트는 원입니다. 자, 원. 자, 주택법, 정비법에 따른 주택조합,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조합원이 취득한다. 조합원이 의무자지 비조합원이 아니다. 조합원. 조합이 아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주 취득의 의무자의 핵심을 잡아왔는데, 보세요, 이제. 자, 제가 의무자 등이라고 써서 정리하는데, 현재 신경 써야 될 건, 자, 저는 두 가지로 둡니다. 핵심은, 첫째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배우자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취득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야. 자, 부모로부터, 자, 부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심을 취득할 경우는 증여하면 무상 취득으로 보겠다. 그럼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왜? 특수 관계인도 그렇게 특수하니까. 왜? 이러면 되니까. 좀 반응을 좀 해줘요. 배우자가 직계 좀비속과는, 특히 이제 배우자는 떠나서도 직계 좀비속 아버지 아들, 특히 아들이 상관하면 왼수잖아. 왼수지만 그런다고 천년을 어쩔 수 없잖아,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눈만 찌끄면 되는 사이잖아. 가장 관계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부동산을 사면서 돈 주고 샀다. 남편이 부인한테 땅을 사면서 돈 주고 샀다. 이불 속에서 한 이야기 누가 들어? 내 돈이 내 돈이고 부인도 내 돈이지.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가 무서워. 그런데 증여 무상이 아니라 유상 취득으로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유상. 자, 이 경우가 크게 네 틀이 있는데, 첫째, 파산 선고에서 취득할 경우. 자, 그 다음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다음에 교환에 의한 취득. 다음에 소득 증명.
소득 증명될 경우에 대해서 이걸 제가 한자식으로 써놨지만 파산, 선고, 공매, 교환, 증명, 이 증명도 소득 증명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건 양도소득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팍 하면 누가 떠오른다고 그랬죠? 우리 탤런트 최불암. 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면 웃음이 그렇잖아요. 웃음이 독특해서 그래서 예전부터 최불암, 불암 시리즈 많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파, 공, 교, 증 이렇게 잡아달라. 그 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왜? 양도세도 관련도 있으니까. 지금 살 땐 상대방도 파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파, 공, 교, 증 이렇게 좀 정리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봐보세요. 원래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면 증여무상인데 파공교중에 한해서 유상 취득으로 본다. 자, 다음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자,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은 유상으로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상당이냐 채무상당 외냐. 그래서 채무상당액은 유상으로 취득으로 보고 채무상당 외에는 당연히 증여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채무상당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 자,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이라면 자, 증여 취득으로 봐서 배직은 제외가 됩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라 할지라도 배직은 요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신설이 돼서. 그러면 부담부 증여 나오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인지를 잘 봐야지. 자, 그럼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에 부인한테 땅을 주면서 여보, 나 그 은행에 빚 있지? 그거 갚어. 어차피. 아들아, 아파트 줄 테니까 전세금 있지? 그거 나중에 갚아라.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주면서 그 전세 낀 걸 갚아라 하면 얼마나 나중에 그걸 자기 갚았다 할지라도 그럴 경우에 그 자체에 대해서 유상으로 해버리면 세금이 적어지거든. 어차피 그러면 차이 뭔지 아세요? 유상이라는 의미하고 무상이라는 증여세라는 세금하고 양도세라는 세금의 크기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증여세는 증여가액으로 전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공보시효는 차이. 그러기 때문에 차익으로 세금은 다 내긴 내요. 하지만 훨씬 덜 낼 수가 있어. 그래? 그럼 조세 평등제에 어긋나. 그래서 딱 이런 거를 못하도록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담부 증여를 할지라도 이미 매년 신설이 됐었는데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또 문제돼서 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채무액과 채무세에 있는데 표정 보니까 또 제가 올해 기억하는 방법이라 했죠. 문장은 부담부 증여에서 수중자에서 채무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러지 말고 자,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다면 갑은 당연히 수중자고
을은 증여자고 갑은 을은 수중자죠. 그럴 때 그 증여 물건이 뭐냐면 아파트야. 아파트가 5억짜리다 그 말.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증여자가 수주왕자한테 그럽니다. 나 그 아파트에 대해서 채무액이 있어. 왜? 그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받은 게 있었어. 그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된 거야. 3억. 그럼 자, 5억 집 줄 테니까 나중에 3억 나갈 때 빼줘라 그 말이. 누구한테? 을한테. 봐보세요. 아, 우리 5억 집을 준다는 걸 갑이 5억 집을 주는데 나중에 나갈 때 3억 좀 빼줘라 그 말이. 그래도 을은 5억 집 받아가지고 3억 전세 빼줘도 2억 남잖아요. 얼른 받겠네. 안 그래? 그런 게 부담부 증여다 그 말이. 그럴 경우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 상당이 얼마? 3억. 3억 상당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 2억은 증여 무상취로 구분이 된다 그 말. 왜? 세율이 틀려. 유상과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 상당은 얼마? 3억. 자, 채무세 외에는 몇 억? 2억.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유상, 2억은 무상.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5억 땅이 됐든 5억 집이 됐든 5억 집이나 땅을 줄 테니까 3억 은행의 빚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그걸 안고 받아라. 그게 부담부 증여로서 보는데, 지금은 이제 증여자와 수중자가 배우자 직계 전미속간이라면 증여취로 보지 전체를 5억 상당을 증여로 본 거예요. 증여. 배직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 배직이 파산선고 이한 경우라면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자 수중자가 배우자 직계 전비수관을 확인 한번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상속 재산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배우자 직계 전비수관은 취득하고 부담부 증여니까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래놓고 확실하게 100% 정리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좀 사례도 드렸고 이해를 시켰던 거야. 아, 그렇지 않으면 암기도 오래 안 가. 그리고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생활에 관심 있잖아, 안 그래? 아, 경우에 따라 부인한테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 없어 그런 거? 어차피 시험 공부냐.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양도 소득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확실히 정리 좀 해주셔야 되면서 납세는 확인 한번 해드려 봤고, 이제 7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취득시기가 나옵니다.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잡아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을 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의무자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자, 그런데 60일의 기한을 주는데 취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그런데 취득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니까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취득의 형태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유상승계,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유상승계니까 유상승계 하면 매매죠.
매매, 교환 등. 근데 집이나 땅을 매매로 샀을 때 취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게 유상승계에 있어서는 매매 등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설명 전에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반드시 둘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두 개 첫 번째가, 자, 돈을 실제로 사실상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을 했냐. 계약상 잔금이냐. 계약서를 쓰면서 언제 지급하겠다. 잔금 지급일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매매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잔금 지급을 따져.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계약금, 중도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잔금을 따지는데, 네, 그 잔금을 사실상 실제 지급한 날이냐, 계약서를 쓰면서 지급을 약속한 날이냐, 그 말이. 그러면 잘 봅시다. 자, 잠깐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걸 지난 서수업도 했지만은 지금 기본서 과정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이해된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아요. 교수님, 왜요? 실질적으로 집을 사고 팔기도 해봤고 땅도 사고 팔기도 해봤는데, 아니 계약서 쓰면서, 계약서는 만약에 잔금을 매를 며칠날 지급을 했잖아요.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매를 며칠 얼마, 중도금 나눠지면 2차면 나눠 얼마, 잔금 매를 며칠날, 그걸 안 쓰는 계약서에? 안 써요? 안 쓰고 계약서 누가 받아? 돈 주겠다고 날짜가 안 쓰는 거 받아요, 그들? 그러면은 그 약속 날짜에 잔금 주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 쓰는 날하고 잔금 지급한 날하고 똑같은데 뭘 따집니까? 그런데 반드시 같습니까? 사정에 따라 빨리 등기 좀 쳐주면 나 대출 받아야 되는데 잔금 칠 테니까 먼저 땡겨주면 안 될까? 응? 사정에 따라 하루 전날 주고 뭐 무슨 안 되고 하루 늦게 줄 수 있는 거 안 그래요? 그럴 때 그런 사정들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 등 고려해서 법을 제정해 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항상 그렇게, 항상 달리다는 게 아니지. 그래? 이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이런 걸 만들어 두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그걸 여러분은, 우리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법으로 정해진 것을 숙지하고 있냐면 문제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항상 다릅니까? 그럼 물어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상승계 매매 등이 나오면 반드시 사실과 계약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사실상은 객관적인 취득금이고, 이 계약상은 일반적으로 구분되지만 사실상 잔금이 되는 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으로 해라. 그래서 교재에 79페이지에 기역, 니은, 티귿, 니을로 되어 있다, 그 말이. 자, 그러면 기역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두 번째, 애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 다음에 판결문, 법인장부. 어여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암기틀을 찾게 된다, 그 말. 국가 등에서의 국, 애국은 수입한 취득에서 수, 공매 방법에서 공, 판결문에서 판, 법인장부에서 장. 판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장. 그래서 국수, 공, 판, 장.
공판장 아시죠? 채소를 파는 공판장. 새벽에 공판장 신선한 새벽에 가잖아요. 새벽 시장에. 그 가락동 같은 거 안 가면? 그럼 공판장 가서 채소를 신선한 걸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에 가니까 추출하잖아. 안 그래요? 추출하니까 뭐 국수를 드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수를 공판장에서 드시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국수 공판장은 그리고 국수값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주는 게 돈 주는 게 유상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유상승계는 국수 공판장 어느 하나에 해당한 취득은 살상자금 이런 건 기본 암기다 그 말이. 그런데 이제 보세요. 판결문은 취득인데 제외된 게 있어요. 판결문이 제외된 경우에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자, 화해라든가 포기라든가 인락, 자백간주한 취득은 제외가 됩니다. 일명 화포인자. 뭐 뜻있는 게 아니에요. 줄인 건데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취득은 판결은 취득할지라도 제외가 돼서 취득 시기를 따질 때 사실상 잔금이 아니다 그 말. 계약상 잔금이 된다. 왜? 사실상 잔금의 제외니까 계약상 잔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취득이 나오면 이런 거 핵심으로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국수 공판장이 한 하나의 취득은 교재 중간에 보충 있죠. 당구장 꽝. 중간에 부동산 거래법 나오죠. 당구장 꽝. 이런 게 시험의 포인트니까 보충이 아니에요. 핵심이. 보세요. 그러면 국수 공판장은 하나에 해당한 유상승계는 살상잔금인데 부동산 거래법이 있습니다. 제가 잘난 척한 겁니다. 부동산 거래법은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거래법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있어.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법을 공부를 하니까 특히 공시 중개사법 시간 더 심하게 공부하지. 자, 그럼 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서는 사실상 잔금이 아니에요. 계약상 잔금을 따지게 된다 그 말이.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계약상 잔금을 따지 사실상 잔금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더 나타나지만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럼 보세요. 계약상은 국수 공판장 외의 유상승계는 계약상 잔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개인감 되면은 계약상 잔금이 되는 거. 그래서 아파트를 실생활에서 시점이다. 아파트를 사잖아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잖아요. 분양 아파트. 신규 분양으로 사면 분양 금액을 법인장으로 일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으로 취득한 날을 따지. 계약상 안 따지. 분양계약 가서 언제 잔금을 안 따지고 실제 잔금 취급한 날을 따지. 그런데 기존 아파트를 계약도 사잖아요. 기존 아파트를 사잖아요. 이럴 때는 실제 잔금은 아무 상관없어. 계약상 잔금을 따져.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신규 분양으로 사면 사실상 잔금을 따지고 기존 아파트를 사면 계약상 잔금을 따져. 이걸 구분하는 것도 기출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성을 필요하니까 분양으로 사면은 사실상, 기존 아파트를 사면 계약상, 이렇게 구분을 좀 확실히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계약상 잔금을 따지는데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아니한 때가 있더라 그 말. 이럴 경우에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날로 보겠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좀 신경 써야 될 게 계약상 잔금이 있어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의무가 없다 그 말이야. 의무가 없는 규정이, 자,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법령 해당한 서류에 의하여 계약 해제된 게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취득 물건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서류가 60일 내 계약 해제 확인서 등이거든요. 확인될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신고납부 기한 내 계약 해제가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그 말이. 그러면 냈던 세금은 돌려받을 것이고 안 낸 세금은 안 내된다 그 말이. 취득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험점은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뭘 먹인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지, 등기하고 계약 해제는 취득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기본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의무가 없다는 거. 이런 것도 핵심으로 정리가 돼야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유상승계로 사실과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되는데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등기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일 전에 등기라든가 등기 등록할 경우는 등기일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일명 선등기는 등기다 그 말이에요. 일관성, 등기가 빠르면 등기를 따집니다. 자, 이게 유상승계 핵심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 자, 보기 전에 제 상단에 2번 연부 나오죠. 교재 80페이지 상단에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때 2년 이상 나누어 취득하는 걸 연부로서, 연부 취득의 시기는 연부금 지급일로 합니다. 연부금 지급일인데 핵심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취득한 날로 봅니다. 사실상, 계약상 아닙니다. 사실상. 연부금은 왜 그러냐면 제가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춘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은 연부금 지급일도 사실상 연부금이지, 그리고 연부금이지 잔금 아닙니다. 나눠진 금액이지 마무리 끝에 금액 아니에요. 나눠진 금액이다 그 말. 잔금은 나머지 금액이고 안 그래? 연부금은 나눠진 금액이고. 간혹 잘못 해가지고 연부 취득 나오는데 사실상 잔금 지급, 말도 안 돼.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이다 그 말이. 뭐 연부 취득도 선등기는 등기를 따집니다. 일관성. 다음 이제 무상승계. 무상승계 취득하면
상속 증여 등이죠. 상속이나 증여. 증여 등의 무상승계에 있어서는 계약일에 치른다. 계약일로 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무상승계는 계약일입니다. 계약일로 치르는데 무상승계의 상속이 있잖아요. 상속은 사망 원인으로 이루어진 형태지 않은 그래요? 사망 원인으로는. 사망 원인한 게 상속인데 만약에 취득일이 계약일이라면은 눈 감는 날을 계약해야겠네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상속도 무상승계 형태이지만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또는 유증에서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 유증 개시일로 하는 겁니다. 왜?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상일로? 그럼 만약에 무상승계로 나오면 계약일인데 상속을 언급하면 상속 개시일로 한다. 계약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무상승계를 할지라도 취득 오지 아니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상하고 똑같아. 등기등하지 아니하고 상계설에 계약 해지된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등기는 등기도 일관성이다. 그 말이. 자, 가장 핵심 3개 했습니다. 제가 한 2-3개 덧붙일 텐데 그 외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핵심은 유상승계, 연부 무상승계 핵심이에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내가 근데 첫째, 건축물의 건축 원시 개수, 건축과 개수로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있고 사실상 사용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개수로 취득할 경우는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자, 이제는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도 지목을 사실상 변경이라고 공부상 변경일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빠른 날로 한다. 자, 그래서 빠른 날 좀 염두에 달라 그 말이죠. 빠른 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민법 834조의 2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련 취득할 경우,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등기를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취득할 경우는 그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1페이지에 가로 8번 있죠. 가로 8번에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삭제됐으니까. 골프 회원권의 기간 연장 등에서는 올해 또 삭제해서 없어졌어. 보지 마라 그 말이.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고 쉽시다. 납세 의무자하고 이 취득 시기는요 한 문제 따로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요 자고로 취득세 문제 안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적지 않잖아요. 의문자도 딱 하나만 되면 끝나는데 무슨 경우에 따라서 자 취득식에도 또 경우를 따져서 그러기 때문에 일단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교재 더 있잖아요. 욕심내지 말고 정량근에 초점을 둬라 그 말이. 답만 나오면 되니까 안 그래? 그럴 때는 정리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쉬었다가 과세 표준 보죠. 쉬었다 합시다.